네, 인천 송도교회 도시를 지역구로 둔 정은정 의원입니다. 요즘 국민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럽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도 대통령과 총리,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 질의했을 때도 국무총리께서는 우선 전공의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각과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저는 걱정이 큽니다. 어제도 오늘 또 응급실을 못 찾아서 우리 의급한 환자분들은 병원 의사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국민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 못 믿겠다 합니다.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합니까?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현재 이런 문제에 더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오늘 짚고자 합니다. 현 사태의 엄중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우리 병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의료 시스템 붕괴,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부족,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현재 첨단학과에 진학돼 있는 우리 학생들의 휴학 문제,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의대에 가기 위한 과외, 학원, 교육 시스템 전체가 왜곡되고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네.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할 때 우리 교육부 장관님하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복지부 장관님이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전체 규모는. 그거를 이제 그날, 당일날 이제 저희 국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들었고, 교육부는 이제 그 총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배정하는 업무가 이제 법적으로. 저는 그게 장관님,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겠지만 너무나게 문제가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약간 무책임하고요. 전체 의사들의 규모는 복지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의대 학생들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증원됐을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칠 교수님들, 그리고 실험실, 해부학 교실, 이런 거 모든 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에서 챙겨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 복지부가 이제 그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나갈 때 예. 교육부의 직원들도 함께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사안들은 꾸준히 챙겨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 그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걸 하셨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대좀 좀 줄어가지고 의료계 반발 때문에 1,509명 내년에 증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학생들, 의대 학생들. 그리고 다 포함하면은 내년에 4,567명이죠. 네. 모집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1,000명의 교수를 국립대학 위주로 3년 동안 이제 정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지금 이제 피자리도 보는 것처럼, 의평원 안덕선 원장께서도 걱정된다고 그러시고, 32개 의대 교수들도 4,300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의대 교수 자격 관련된 규정을 풀었어요. 완화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교수님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수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의대에서. 네. 근데 이렇게 이게 숫자가 부족하니까 딱 이 자격 기준을 내려뜨렸어요. 그럼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현장 경험이 있는 이제 그 개업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구 경력이 없더라도 현장 근데 경험을 인정해. 그거예요. 전에는 개원의 활동 경력을 30에서 70% 인정했는데 이번에 100% 하시는 걸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00명 늘리다 보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막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 플러스해서 의대 시설 확충 추가 비용이 6조 5,966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2030년까지. 예, 그게 대학들로부터 이제 수요 조사를 물론요. 그중에 이제 사립대학도 있고 예, 국립대학도 있겠지만. 자체 발전 투자 계획에 따른 투자도 금액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저 기재부 장관님, 차관님.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예산 내서 이렇게 뭐 막대한, 물론 6조 6천억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립대학은 지원이 돼야 되고 사립대학 일부 하면은 저도 뭐 반으로 얘기해서 하면 3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료개혁 관련해서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0조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10조 원 이상 지원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 대비 하여튼 그 나중에 예산 때 따지고요. 네. 장관님, 지금 그 교육부에서 그 초등학생까지도 지금 의대 가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3 이과 수학까지 배우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시죠? 네네. 단속도 하셨죠? 네.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뭐 울산에 있는 어떤 학원, 대치동에 있는 학원 할 거 없이 전부 그냥 그 초등학생까지 의대 가겠다 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의대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 개혁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 경쟁과 관련해서는 의대 개혁과 함께 입시 경쟁을 좀 완화하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 이제 그 정시 일반 전형 그 합격자 중에서도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든지 이런 예, 공학과에 대한 학생들 그 등록 포기한 게 한 80, 70, 90%까지 돼요. 그죠?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과에 간 학생들이 지금 휴학하는 거예요. 의대 가겠다고 반수하겠다, 재수하겠다. 그 의대로 다 몰리면은 그런 뭐 반도체 학과 그 지금 저 반도체 학과 저 대표연설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얘기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뭐 합니까? 학생들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 구조, 산업 구조가 다 이게 지금 막 왜곡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의대 개혁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이슈마다 하여튼 하나하나 저는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이 휴학했다는 학생들이 2, 3년 뒤에 한꺼번에 와요. 새로도 추가됐어. 군대 갔다는 학생들 복학에. 그러면 지금보다 두세 배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된 뭐랄까 그 전에보다는 좀 다운된 그런 교수님들 강의실 좁은데 해부학도 제대로 안 되는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나와서 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응급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마비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완전 후진국처럼 후진까지는 안 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걱정 안 되세요?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대학 40개 대학이 지금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가지고 있는 40개. 하여튼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이건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수도권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으로 있는데도 보면은 너무 학생들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 과밀학급 이게 뭐 저 중학교 같은 데는 그 90% 고등학교 75%게 되는데 그 중투심에서 이걸 결정한 학교 신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300억 원까지 되면은 이제 그 교육감이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교육부에서 하고. 네. 근데 건자재 값 이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 건의도 받으셨을 텐데 400억 정도로 해서 지역에 현실 잘 아는 교육감들이 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도 개선 중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좀 황당한 얘기던데 그 내신 외부 평가제를 논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정말 뭐 저희로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안 하시죠? 일부 그냥 전문의.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사교육 카르텔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더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뭐 저들에서는 검토한 안 적이 됩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 예비비 문제를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켰습니다. 예비비 감사원장님 오셨나? 예. 예. 예비비 감사원에서 좀 그동안 몇 년 동안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결산을 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했는지 뭐 그런 좀. 한 번 감사님 자세히 보시고요. 예, 예.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이런 때 쓰는 건데 여성가족부 뭐 차관님 오신 것 같은데 뭐 잼버리 대회도 그렇고 뭐 불용도 많고요. 특히 기획재정부 그 예산 쓴 거 보면 아주 황당한 데가 너무 많은데 예비비를 갖다가 30돈 쓰고 대통령 정상회담하는 외교부 국무조정실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한 것도 그렇고요. 이게 예비비가 너무 이렇게 원칙에 안 맞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 감사원장께서 꼭 좀 짚어주십시오. 네. 잘 저도 살펴보도록. 국회에서 승인을 거부할 건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예비비라는 게 제 대책비에 행정부 장관님 딴 거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재대책비를 행정안전부에 써야 되는데 2023년에 아주 소규모로 쓰고 2024년 예산에 반영해 있어요. 그 세수였기 때문에 진짜 예비비를 써야 될 때는 이런 재난 대책비인데 2023년에 부족에 제대로 못 쓰셨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재난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로 여름철 호우하고 태풍 때문에 가장 많은 재난 대책비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다 보니까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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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뭐 748원밖에 안 쓰고 그걸 2024년 예산에 자꾸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가 컸는데 그걸 예비비를 써서 그걸 그때 복구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네. 지나서 2024년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예비비가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제대로 안 쓰이고 세수가 결손나다 보니까 제대로 써야 될 예비비를 재난 대책비로 못 썼다. 텔레가 지적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격이 쓰면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예, 계속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그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될 때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어쨌든 그 전년에는 5천 또는 뭐 액수가 컸는데 2023년에 보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네, 23년부터 그 예산 책정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지금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 안에 꼭 질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보충 질의와 재보충 질의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 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